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 며칠 비트코인 흐름을 바라보면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도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묘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3,000달러 중반까지 일시 돌파를 해주기도 했지만 이 구간 저항을 확인한 뒤에 현재 4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모습인데 이게 지금 반등세가 붙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박스권 횡보의 지속을 의미하는 건지 아직은 애매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것은 역시나 현물 ETF 이슈인데 시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1월 10일 이전에는 무조건 승인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기대감으로 전환시키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나름 이 시장의 셀럽으로 불리는 거물급 인사들도 현물 ETF 승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처럼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승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건 아닐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일단 급등을 해주고 이후에 횡보 또는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줄 때 알트 시즌이 도래하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가장 담백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알트 시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꽤 단정적인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현물 ETF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알트 시즌이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 말이 어째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다음 타자는 곧장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가 될 것이라서 설사 당장 알트 시즌이 강력하게 도래하지 않더라도 이더리움이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트 시즌으로 접어들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언제 승인될지가 관건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5월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연말 이벤트로 47%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정가가 17만 9천 원인데 7만 원 할인된 10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벤트 기간에 구매를 할 경우 아스카 코인도 증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업비트에 상장돼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연말 이벤트 행사 가격은 1월 3일까지만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콜드월렛이나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의 흐름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다소 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돌파 지지만 잘 해줘도 44,000달러 랠리 가능성 다시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방향성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성 없이 53%대 중반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이 굉장히 예민한 것은 43,800달러 부근에 7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43,800달러 위로 치고 올라서서 지지를 받아주면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하면서 여유있게 44,000달러 위로 곧장 올라서는 상황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는 지금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단, 다시 말해서 43,400달러 저항에 거부됐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된 방향성 없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4만 달러 위에서 더블 바텀을 확인해 줬지만 43,400달러 부근에서 더블탑을 확인해 주고 그러고 나서 저항을 맞은 상황, 왜 그런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예상대로 목표 영역에 도달했다. 지금 구간은 재충전의 영역이기도 하고 공매도나 차익 실현을 위한 영역이기도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로컬탑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보장된 건 없다. 조정은 모든 상승장의 일부이고 당신이 진정한 투자자라면 지금의 하락을 투자 기회로 보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면 조정은 당연한 과정이고 지금은 장기적으로 바이 더 딥의 기회다. 물량 잘 늘리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남은 한 주 동안의 비트코인 전망이라면서 4시간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4만 달러에서 4만 1000달러 구간이 찻박스, 그러니까 명확한 추세가 없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횡보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조만간 위쪽으로 방향성을 세팅하고 46,0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째 좀 현실감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지금의 분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현지 시간으로 19일 기준 CME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이 2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 미결제 약정은 숏 포지션이 35%, 롱 포지션이 65%로 나타났는데 이건 지금 현재 옵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대체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보다는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더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1등 공신,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번에 비인크립토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는 3가지 시그널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정리한 내용이지만 라운드업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블랙록이 SEC의 입장을 반영해서 신청서를 수정한 상황입니다. SEC가 요구하는 대로 ETF를 환매하거나 신규 발행할 때 현물이 아닌 현금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고 SEC가 선호하는 방식을 블랙록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SEC와 ETF 신청 기관들 사이의 대화가 표면적 단계에서 더 깊숙하게 진전됐다는 것이고 기술적 사안들을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11월 20일 블랙록과의 미팅에서는 SEC 트레이딩 부서, 마켓 부서 담당자 여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SEC가 비트코인 ETF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SEC 위원장의 멘트가 변화한 부분인데 게리 겐슬러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이건 법원의 판결을 고려한 것이다. 과거 우리는 이런 신청을 여러 건 거부했었는데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현물 ETF 신청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결은 그레이스케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SEC가 현물과 선물의 차이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SEC를 향해서 글로벌 개망신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1월에 승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승인이 될 경우 그 날짜는 1월 10일 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멘트를 날렸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도 1월 10일 이전 승인 가능성을 90%로 전망을 한 상태인데 이제 정말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슴이 괜히 두근두근 이 첫사랑 떠올릴 때처럼 두근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월가에서 30년 만에 가장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비견할 수 있는 상품은 S&P 500 ETF 정도밖에 없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수요 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내년 4월 반감기로 2차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때 고문 역할을 했던 인물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샘슨 모우는 최근 꽤나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은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이 급류같이 밀려 들어올 것이다. 대다수의 자금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나올 건데 거래소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한순간에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뭔가 전폭적인 숫자라서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설명 자체는 꽤나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K33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승인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랙록이 1월 10일 마감을 앞두고 현금 정산 방식으로 수정된 버전을 제출했다. 현금 정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은 3주 안에 ETF를 승인받겠다라는 블랙록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이번 사이클에서는 알트 시즌이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을 플랜 B가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모든 신규 자금은 현물 ETF로 유입돼서 알트 시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 4월 반감기 전후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 전에 승인된다라면 더 빠르게 스톡 투 플로우 모델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온전히 설득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로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 가능성을 100%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의 강세는 모든 알트 시즌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시기는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알트 시즌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언제 승인이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현물 또는 현물과 선물을 혼합한 상품은 5월 정도 돼야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타임테이블을 정리를 하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비트코인 반감기,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아주 예쁜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 물론 1월과 5월 상황은 변수가 있지만 4월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 이런 걸 보고도 알트 시즌이 이번 사이클에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알트 시총 차트를 공유하면서 2024년 알트 시즌 준비가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알트 축적 단계가 진행됐고 이후에 리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거대한 알트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현재의 경우 이제 막 축적 뒤에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거대한 알트 시즌이 과거처럼 반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알트 시즌을 내다봤습니다. 이 양반은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곤 있지만 사실 아직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더리움이 아직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몇 주 안에 바뀔 것 같다.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알트코인은 1분기에 큰 호황을 누릴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시점을 단정하거나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시장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도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여기서 실제 의미 있게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선별을 하면서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프로젝트와 빅브랜드 대기업들의 협력 상황을 정리한 건데
눈에 띄는 것들 간단히 보면 솔라나는 구글 클라우드, 아발란체는 마스터카드, 비체인은 월마트, 렌더 토큰은 애플과 HBO, 이더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 체인링크는 스위프트, 솔라나는 비자, 네오는 알리바바, 트론은 삼성, XRP는 두카티 등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것만 보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유의미한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트론만 보더라도 삼성과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9년 상황이라서 저게 지금도 의미 있는 협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한다라면 알트 시즌에 대한 준비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게 테마별 기준이 됐든 대기업 파트너십 기준이 됐든 각자 구미에 당기고 관심 있는 것들을 택해서 포트폴리오를 정교화시키기에는 적절한 시기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펀더멘털과 비전이 확실해도 신규 진입 시점은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 막연히 좋다라는 말만 듣고 뇌동매매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는 점, 이런 점들 꼭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XRP 시세 바라보면 답답하게 느끼는 홀더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코인스키드는 최근 리플의 가격 침체가 다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또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리플이 횡보하는 상황을 보이는 것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리플이 지지라인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수익을 보여줬던 과거의 가격 프랙탈을 모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미국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대통령 선거인데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약이 어떻게 제시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면서 내년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들을 돕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로비의 총대를 매게 된 곳은 슈퍼정치활동위원회 페어쉐이크인데 무려 7,800만 달러 자금을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리플을 포함해서 서클, 코인베이스, 크라켄, 메사리 등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돈을 때려박았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의회 중간선거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재미있는 상황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